윤석열 대통령의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이 경찰에서도 드러났고 경찰판 최상병 사건이 또 나타났다는 평가까지 나오는 가운데 결국 또 사고가 터졌습니다. 하필 이런 시기에 경찰서장까지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더 큰 상태입니다. 대통령은 휴가를 간다더니 대통령실도 놀랄만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점점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선 수사권과 기소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기가 뜬금없어서 말이 많습니다.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최근 이성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관련해 기존 경무관 이상에서 총경 이상 경찰 공무원으로 수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다수 사건을 다루는 수사기관인 경찰서의 장은 대부분 총경인데 권한이 없어 이를 살펴보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공수처는 지역별로 지검과 지청을 두고 있는 검찰보다 공수처가 경찰 사건을 다루는 게 수사기관과 수사 대상의 유착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만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의견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진다면 경찰 공무원 중 치안총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을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 공수처는 종국적인 판단 권한을 갖지 못해 사실상 검찰 견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수사 대상에 비해 기소 대상이 제한되면서 수사 주체인 공수처 의견이 공소 제기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일이 생기거나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에서 공수처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해왔다는 것입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이외의 사건을 기소할 때는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청해야 합니다. 증거물을 비롯한 수사 자료를 검찰에 넘겨야 하는 것인데요. 공수처는 제한된 기소권으로 인해 고위공직자 부패 비리 범죄를 우선적으로 관할하는 독립기구라는 설립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며 공소 제기 유지 권한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처장의 보수와 대우는 장관급으로, 차장은 차관급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는 개정 법률안 내용에도 공감했습니다. 사건 처리 등 업무 연속성을 보장하고 신분 불안 해소를 위해 검사의 임기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기저기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모든 일을 논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릅니다. 방송 장악이 너무 노골화되면서 수사기관도 장악하기 위한 포석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회에서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기만 하면 2명의 장관급 위원장과 1명의 직무대행이 도망치듯 달아나 버렸습니다. 사직을 제거하는 대통령이나 닥쳤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된 국힘이나 헌법기관의 품격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취임하기 전까지 방통위는 며칠간 위원이 1명도 없는 영인 체제였습니다. 이미 국가의 방송통신 업무를 맡는 방통위가 윤석열 정부에서 만신창이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야권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지난 8월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대통령의 비상식적 인사 임명기로 임명, 탄핵소추, 임명이라는 대돌이표가 국민에게는 마치 3.6 코미디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야당은 2인 방통위 꼼수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방통위 회의를 4인 이상의 위원 출석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는 방통위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을 지난 7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방송사법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제2결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거부하기 위해 대통령이 된 사람이라는 걸 또 한 번 증명한 것입니다. 방통위는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당원형 방송위로 방송 독립의 터전을 닦았습니다. 2008년 방송위에서 방통위로 전환한 이후 여야의 갈등은 있었지만 합의제 기구의 틀은 겉으로 남아 유지됐습니다. 2000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도소는 그나마 준수하게 운영되던 방통위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합의제를 대놓고 거부하면서 기형적으로 변해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2인 방통위 체제의 독단적인 결정이 대표적입니다. 방통위 체계를 개선하더라도 이미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간 이상 고쳐 운영하기에는 너무나 망가져 버렸다는 것이 관련 학계의 시각입니다. 이 교수는 예전의 합의제 체제로 설사 돌아간다 한들 지금의 균형은 회복이 안 될 정도라고 진단했습니다. 태생적인 한계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대통령 2인, 국회 3인 추천으로 임명되는 방통위의 상임위원 구조상 2008년 출범 후 국회 바깥의 제2의 전장이자 축소판이 돼버렸습니다. 보수 정권 들어 공영방송의 권력을 차지하려는 다툼만 더욱 커졌다는 것입니다. 송경재 교수는 지난해 말 민원연 특별 칼럼을 통해 추천 방식을 언론 유관단체, 시민단체의 참여로 늘리는 방법,
정치권 추천 인사가 다수가 될 수 없도록 입법부 산하 미디어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방법 등을 제안했습니다. 핵심은 방통위의 객관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미디어 정책을 제시할 거버넌스를 형성하자는 것입니다. 방송을 다루는 중요기관인 만큼 헌법 개정 때 방통위를 독립기구로 규정하는 위상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김서중 교수는 방송에 막강한 영향력을 감안할 때 국가인권위원회처럼 정부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방통위가 헌법 법률상의 위상을 정립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방통위원에게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토록 하는 조항을 법안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방통위 설치법 제1조에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방송의 독립성은 명문 규정에 불과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방통위만큼이나 망가졌습니다. 유일인 방심위원장인 민원 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데다 위원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해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MBC의 바이든 날리면 보도 등 정부 비판에 무리하게 법정 제재를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유 위원장은 임기가 다하자 지난 7월 23일 기습적으로 회의를 열어 셀프 연임을 결정했습니다. 이인 방통위와 민원 사주 의혹 방심위원장으로 방송통신 정책의 중립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오죽하면 통신 업무를 방통위에서 분리하자는 의견도 나올 정도입니다. 정쟁으로 통신사업 관련 업무까지 마비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의 이인 방통위는 방송 관련 현안만 다루기에도 바빴습니다. 국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이 가결된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방송장악과 언론탄압 목적으로 반복적인 방통위 파행을 자초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왜 나오겠습니까? 취임 3일 만에 탄핵된 이진숙 방통위가 임명한 공영방송 이사들에 대해선 법적 근거도 전례도 없는 희대의 파행이라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윤석열 대통령은 사상 최악의 부적격자라는 비판을 무시하고 이진숙을 방통위원장에 임명 강행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을 향해선 극우 편향, 참사 희생자에 대한 혐오와 막말, 방송장악 전력, 노조 탄압 등 수많은 결격 사유로 인해 방송통신위원장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떤 공직에도 역할이 주어져서는 안 되는 인물이라며 거듭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뒤틀린 역사 인식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파탄난 도덕성,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함량 미달의 전문성 등으로 인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와 결과에 관계없이 이 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라꼴이 이 지경이 되기까지 불과 2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이 또한 능력이라면 능력입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이러한 인성과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그 세월을 살아왔을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살아온 걸까요? 저만 이 사람에 대해 이해가 안 되는 겁니까?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 의견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전기차 화재 사고 같은 민생 관련 발언에 쏟아냈습니다. 민생이 우선이라는데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정작 적극적인 협상은 없어서 엇박자만 나댄 모습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계속되는 역대급 폭염에 국민의힘은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같은 민생 대책을 정부에 추가로 주문했습니다. 폭염에 대한 피해도 취약계층과 다른 사이의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기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한 대책도 당정이 함께 논의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최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건의하고 관련 상임위에서도 지원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제도적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우리 국회가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제도 정비에 나서겠습니다. 여야 모두 민생이 중요하다면서도 쟁점 법안 충돌에 민생 문제가 뒷전으로 밀린 이유를 두고는 내탓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가 열리고 2달 동안 여야가 합의 처리한 민생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며 탄핵, 특검, 쟁점 법안은 잠시 내려놓자고 제안했습니다. 시급한 민생 경제 법안들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해 8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 협상에 즉시 접수할 것을 제안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엄연히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민생 악순환을 낳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 경제를 살리는 일을 대통령이 거부하면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수도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정계 우찬에서도 민생 법안부터 처리하자는데 공감대 이뤘지만 원론적인 수준에 그친 거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간호사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을 두고 대화 물꼬는 튼 거로 알려졌는데 다만 민주당은 꼭 합의를 전제로 얘기를 나눈 건 아니라며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민생 입법부터 해결하자는 여당에 민주당은 방송법과 25만원법,